이제 수급을 점검합니다. 재료는 뭐 조금 누그러지는 분위기입니다. 시리아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진행형이니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재료의 시장의 수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점검합니다. 메이저 공략주가 되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도공력 지점의 하진태 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2주간 코스피에 대해서 이 메이저들,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떤 수급 동향을 보였고, 매매한 종목들, 기업들이 이제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업들을 매매했던가요? 네, 최근에 시장이 완전히 양분됐죠. 거래소 시장은 지난 2주간의 낙폭을 다 회복을 하고 특히 이번 주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연속 5일간 매수를 했습니다. 1조 원 정도 매수를 했던 그런 아주 강한 시장이 보여졌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2주 동안 5% 넘게 하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가가 많이 있는 시장에서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 그리고 좀 크게 매매하시는 분이나 기관들은 상당히 좋아졌다는 이런 얘기에 양분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형태가 조금 변하기는 변했습니다. 이 기관들 같은 경우에 자동차 관련주들을 매도하다가 매수로 전환되면서 시장의 주도주로 이렇게 나서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여전히 기관들은 지수 ETF 쪽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위시로 해서 이제 삼성전자도 많이 빠졌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상당히 조금 활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종목별로 한번 특징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매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저기에 좀 하늘색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것들이 2주 연속 4주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도 매수가 됐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기아차, 현대차, 그리고 삼성 SDI와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매수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네이버가 새로 나왔는데 외국인들은 2,7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많이 매도를 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이죠. 역시 삼성전자가 금액으로는 1위가 되겠습니다. 기관 매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 역시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현대중공업, LG 디스플레이를 지난 2주 전과 더불어서 결국 한 달 내내 매수 우위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기아자동차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양매수를 진행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매수로 전환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도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매도인데요. KT, CJ제일제당,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매도로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LG생활건강이나 뭐 대우조선해양까지 해서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기관 매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매수 1위인 반면에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기관 매도가 1위가 되겠습니다.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는 하방향이기 때문에 매도 2위로 들어갔고요. 현대상선 같은 경우가 이제 기관과 외국인 양매도하는 형태로 보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양매수한 종목과 양매도한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기타 양매수 종목에는 대우증권, 증권주가 좀 눈에 띄었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현대 관련주 중에는 현대위아, 제철, 하이스코일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현대그룹주도 역시 자동차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LG그룹주들이 지속해서 좀 보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LG 전자우선주, 화학, 유플러스 같은 종목군들이 이렇게 보였고요. 기타 양매도 종목으로는 삼성그룹 중에는 엔지니어링과 정밀화학이 눈에 띄었고요. NC소프트, 하나투어 이런 종목군들이 매도하는 종목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예정대로 코스닥도 가봐야 되겠죠. 코스닥은 좀, 힘에 많이 겨웠습니다. 상당히 힘에 겨웠는데, 외국인들은 570억으로 2주 정도의 매수는 나오고 있는데, 기관이 1,400억 정도 매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매수세가 취약했기 때문에 5.5%, 그리고 4일 연속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합쳐서 1,9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군 중에 특징적인 부분을 본다면 LED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식각업체라 그러죠. 뭐 솔브레인, 캠트로닉스, GD, 아바텍 이런 종목군들이 되겠는데요. LCD 관련주들 이제 그 하이엔드급의 스마트폰에서 중저가로 내려가는 그런 쪽에 LCD를 많이 하고 또 태블릿이 나오기 때문에 관심들을 두는 그런 부분으로 매수의 특징이 좀 보였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외국인 매수가 되겠습니다. 역시 서울 반도체, 성강밴드, 덕산, 하이메탈, CJ 오쇼핑이나 다음 같은 경우는 2주 전에도 매수로 보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수를 아직도 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지금 화면에 파란색으로 표시
표시되는 예, 기업들은 하늘색입니다. 예, 예. 네, 네. 그거는 그 부분이 2주 전에도 매수했던 거를 계속해서 연속해서 계속 매수하는 연속 거죠. 매수라는 예, 얘기죠. 제가 오늘부터 좀 색깔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기관 붉은색으로 매수로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기관 매수라서 이유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기관 매수로 넘어가 보면은요, 양매수한 것은 제가 저렇게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노무바이오 그리고 성호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 양매수고요. 그리고 KH바텍 같은 경우가 이제 2주 연속해서 매수의 영역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 매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셀트리온이나 SM 같은 경우에는 양매도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게임빌, CTC 바이오, GS 홈쇼핑과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연속해서 매도로 보인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의 흐름이 외국인 연속 매도와 맞물려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기관 매도에도 비슷한 종목이 보이죠. 셀트리온 역시 보이고요. CJ 오쇼핑 같은 경우 연속해서 매도, 그리고 모드투어와 YG 엔터테인먼트, 루멘스 같은 경우가 양매도로 이렇게 잡히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 고용과 솔브레인 캠트로닉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식각업체죠. 아직까지는 규모가 상위 10이나 20위 정도에 들어갈 규모는 아니지만 양매수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에 식각업체가 눈에 띄고요. 실리콘웍스 최근 들어서 매수가 좋죠. 그리고 INC와 유비커스 같은 종목들이 양매수로 보이고 있고요. 양매도로는 미래나노텍, 바텍, 삼천리 자전거, 잉크테크, 그리고 CTC 바이오, 메일유업 이런 종목군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자, 좀 정리를 해보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5거래일 동안 약 1조 원가량 주식을 사들였는데 그중에 거의 절반은 삼성전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많이 있고 네이버에 대한 외국인 매수도 좀 있었다 그러고요.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자동차 관련 주식들이 있고 텔레콤이 좀 있었고요. SK텔레콤. 코스닥에서는 경기민감주 쪽이 좀 포진이 있군요. 자, 좀 외국인의 이 편식 이라고 해야 되겠죠. 먹는 것만 먹네요. 실질적으로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많은 종목이 오른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되는데요. 네이버 어제 4천억이 넘게 매수했지만 실질적으로 2,700억이 네이버였기 때문에 뭐 2,000억에 육박하는, 하지만 연속해서 5일간 큰 매수대가 들어왔다. 근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빼면, 그리고 자동차 빼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낙폭 과대주들도 워낙 매물 공백이 있기 때문에 작은 매수로도 올라와서 평가는 많이 늘어난 그런 측면이 되겠다. 그래서 거래소 위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대로 양호한 한 주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메이저들의 매도 종목보다는 뭐 매수 종목 중에서 관심을 둘 만한 그런 섹터를 구분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부탁드려 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매수한 종목, 주로 양매수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월화수목 매수한 종목군들 중에 아직 덜 오른 종목군, 물론 자동차 관련주들이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뺀 것이 나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먼저 코스피 종목을 4종목 정도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특이한 종목군들이 좀 눈에 띄었다라는 말씀인데요. 대우증권, 증권주가 좀 눈에 띄었고요. 많이 하락했던 GS건설, LG화학, SK케미칼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흐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종목이 이제 대우증권에 대한 차트를 제가 띄워놨는데요.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도대체 이 증권시장에 증권주란 게 있는가 싶을 정도로 최근에 시세가 없었던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기관이 최근 들어서 바닥을 다지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살살 매수를 하면서 바닥에서 양봉이 2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관심을 좀 두실 영역에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이 GS건설입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분 아주 이게 거의 뭐 낙하wan 같은 수준으로 하락을 했죠. 며칠 동안 하한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4, 5개월 지나면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서서히 터닝 포인트를 잡는 그런 차트들의 유형이 나오고 있으면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 기관들이 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에 이제 관심을 좀 두셔야 될 영역이다.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좀 관심권에 들어왔고요. 자, 화학주 중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이 자주 눈에 띄고요. 역시 OCI도 눈에 띄는데 자, LG화학을 한번 오는 시간에는 봤습니다. 한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나서 깊이 빠졌는데 V자로 다시 반등이 나와줬죠. 자, 지금은 29만 원 전후에서의 박스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 29만 원 전후에서의 힘을 축적한 다음에 다시 뚫어준 다음에 2차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관심을 좀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거래소에서 마지막 종목이죠. SK케미칼입니다. 역시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하락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한 다음에 한 2달에 걸쳐서 추세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추세 전환의 힘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해 있다는 부분 때문에 관심권에 좀 넣으셔야 될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메이저의 공략주를 알아봤습니다. 수급 동향이었고요. 하나대투증권 도곡역 지점의 하진태 부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